What is your resolutions of 2020? Making a lot of money, losing weight, or quitting smoking? If one of your resolutions is learning or improving foreign languages, any languages, this video will definitely help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은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죠? 2020년도에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새해 목표를 쓰잖아요. 자, 새해 목표, 여러분 목표 중에 만약에 외국어 공부가 있다면, 우리 다 있죠? 보통 살 빼기랑 외국어 공부는 항상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있다면 아마도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외국어 공부의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하지만 나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영어랑 러시아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저에게서도 영어와 러시아는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토종 한국인인 우리가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좋은 건 외국에 어렸을 때 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겠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탄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한국인에게 효율적인 외국어 공부 방법,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더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뭔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매지컬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쫓아다니죠. 그렇죠? 어디 뭐 덜 힘들고 덜 시간 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조금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안 했어요. 살다 보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로드맵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하면,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쳐 보니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더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어는 두 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파트. 소리 부분과 그 다음에 표현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제일 처음 할 일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외국어를, 영어를 공부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법책을 사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리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타겟 랭귀지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말 그대로 일본어를 배울 마음이 없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하게 됐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문법은 아니에요. 문법은 보통 우리가 한국어의 문법을 적용하면 보통은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문법이 아니라 소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러시아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러시아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일까? 대충 여기서 문법은 어떤 게 쓰였을까? 감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러시아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Она моя сестра. Она моя сестра.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라고 했죠?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두 번째, 여러분 무슨 문장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감을 익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 사람이 하는 소리를 계속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나는 나의 여동생을 사랑해 라는 문장이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요.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발음이 맞나? 문법은 뭐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Я люблю свою сестру. 그쵸?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요. Она моя сестра. Она моя сестра. Она моя сестра. 이렇게 있죠? Она моя сестра. 앞에 문장은요. 나는 내 여동생을 사랑해. 두 번째 문장은요. 얘는 내 여동생이야. 왠지 sister아. 요거는 마치 뭐 같으니까 영어랑 비슷하죠. sister. 그러니까 여동생 확 떠오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하죠. 여기는 왜 sister인데 이거는 왜 sister로지? 왜 같은 여동생이라고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보면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왜 sister라고 하고 얘는 왜 sister라고 하지? 문법은 이렇게 하시면서 궁금함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럴까? 궁금하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국어 문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동생을 목적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내 여동생이야. 그러면 얘는 보어네.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한국어니까 한국어의 문법 체계로. 그죠? 얘는 그러면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가 아니니까 목적어일 때는 시스투로 일어나? 이런 어떤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증이 들었을 때 여러 예시를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런 방법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니면 문법책 한 권 아주 기본으로 하나 사셔서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기본 아주 실회화를 통해서 먼저 귀를 그리고 입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소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한국어의 발성이랑 너무 달라서 따라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요. 제가 두 언어를 다 공부해 본 결과 러시아어는 따라하기가 쉽고요. 듣기도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요. 하나하나 음절이 다 소리가 나옵니다. 야, 류블유, 시스투루. 야, 루블유, 스바유, 시스투루. 다 들려요. 야, 루블유, 스바유, 시스투루. 야, 루블유, 스바유, 시스투루. 야, 루블유, 스바유, 시스투루. 그죠? 그에 비해서 영어는 I love my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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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죽여지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듬을 타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나 스페인어가 훨씬 더 따라하거나 듣기에는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연습하셔야 될 게 바로 음소 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소 발성을 계속 연습을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자, 로드맵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음소 발성. 그냥 음소 아니고 그냥 프, 스 이런 거 아니고 프, 스 이런 음소를 이용한 발성을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먼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본 문장들을 갖고서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도잉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건 쉐도잉을 영화 쉐도잉 해봤자 그거는 그냥 뭐 영화 쉐도잉 해봤는데 그건 그냥 솔직히 그냥 따라하는 거 어차피 그 문장 내가 못 써 앵무새가 될 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그냥 쉐도잉 하나로 내가 외국어를 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쉐도잉은 소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그 소리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을 내니까 뭔가 문장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 부분에 있어서는 쉐도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쉐도잉 재료는 무엇으로 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영화를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영화로 하셔도 괜찮아요. 내 수준은 정말 난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영어를 본 적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회화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교과서, 어린아이들 영어 교재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하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쉐도잉 할 재료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영어 동화책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속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만들어 드렸죠? 100일 프로젝트. 100일 프로젝트 제가 쉐도잉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100일 프로젝트 하셔서 저는 그런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100일 프로젝트 통해서 굉장히 지금 좀 잘 들리기 시작했고요. 선생님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메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만들어드린 100일 프로젝트 나는 그 수준 괜찮네, 재밌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가지고 쉐도잉 하시고 많이 듣고 쉐도잉 따라하고 그렇게 연습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소리 파트예요. 소리 파트. 음소, 가장 최소 단위의 음소를 내 귀에 들려주고 따라해서 내 귀에 들려주면 듣기가 도움이 되고요. 내가 입을 따라하면 발음도 좋아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문장으로 가는 거죠. 자, 문장으로 가는 거는 본인 수준에 맞춰서 쉐도잉 할 걸 고르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리 파트예요. 여기까지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하셔도 어느 정도 외국어에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들리기 시작하고요. 예전보다 그래도 말하는 게 편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는 편해져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아직 부족하죠. I'm still hungry.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 표현 싸움이에요. 표현 싸움. 얼마나 많은 표현을 내가 알고 있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평생 외국어예요. 평생 영어. 제가 간혹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영어가 더 편하세요? 러시아어가 더 편하세요? 그거는 정말 시기마다 틀려요. 제가 얼마나 사랑을 주냐에 따라 틀려요. 둘 다 저에게는 똑같이 외국어예요. 모국어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표현들은 되게 입에 붙거나 많이 쓰는 표현들은 영어가 더 떠오르는 것도 있고 러시아어가 더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언어마다 되게 이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러시아 표현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어가 모국어고 두 가지는 외국어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second, 뭐가 third language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매번 다르다예요. 그래서 영어랑 러시아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스멀스멀 또 까먹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생 외국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표현 쌓으셔야 돼요. 표현 쌓고 연습하고 표현 쌓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단계, 처음 1단계 한 5세에서 6세 모국어로 치면 5세에서 6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음소 연습하시고 이건 응애 애기 단계죠? 그쵸? 아기들이 하는 단계 응애 음소 단계 그죠? 그 다음에 3세에서 4세까지 한 5세까지 해서 간단한 문장이 익숙해지고 엄마가 하는 단어 들리고 엄마가 하는 문장이 들리고 어느 정도 밥 줘 배고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3, 4, 5세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쉐도잉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표현 쌓기를 하셔야 돼요. 표현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한영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와 내가 왜 이때까지 이런 걸 안 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한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영화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센텐스를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그거는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머리를 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을 갖고 이거를 나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나는 영어로 얘기할까? 나의 모든 영어 풀을 다 가동시켜야 돼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소리도 안 되는 단계야. 그 단계에서는 먼저 소리부터 익숙해지고 간단한 단어나 문장은 어느 정도 말로 하는 게 편한 단계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표현을 엄청나게 쌓기 단계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 표현을 쌓기 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영화예요. 영화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이유는 표현이 확실히 짧고요. 한 문장의 길이도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요즘 많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킨 어플은 SEM, 쌤이라는 어플인데 영화를 갖고 공부하기엔 정말 최고의 어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한국어, 영어 이렇게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얘를 한국어로만 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한국어에 이 영상에 어떤 영상이 나오겠죠. 이 영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어의 뉘앙스로 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냥 있는 영어를 외우는 거랑 수동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한국어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지?를 내가 할 수는 있나?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갔을 때 이걸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때도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짐은 어디 있어? 대충 보니까 아이와 아빠 혹은 어른의 대화겠죠. 그죠? 아이와 어른. 자, 아이와 아빠의 대화예요. 짐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뭔가 삐딱하죠? 그죠? 여자아이가 뭔가 자세 삐딱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해요. 짐은 어디 있어? 여러분 떠오르는 영어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어의 모든 걸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영어의 풀을 다 꺼내는 거예요. 짐은 어디 있어? 만약에 이런 문장이 아직 되지 않는다면 단어로 떠듬떠듬 하셔도 괜찮아요. 짐은 어디 있어? Where? 어디 있어? 짐? Where is your 짐? luggage? 아니면 baggage? 이런 거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luggage? baggage?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단어로 떠듬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들어보시는데 한국어 스크립을 키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 맞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닝 공부까지 되는 거예요. 리스닝까지. 그죠? 왜냐하면 영어 스크립을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Where did you stop? 그렇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where did you stop? stop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나? 그죠? where did you stop? 이렇게 나오죠. 나는 못 말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바로 영어식으로 말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Where is your baggage? 이런 게 틀려요? 아니죠. 수학이 아니에요. 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몰랐다면 기억해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문자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하렸어. 일단 표정 안 좋은 표정으로 얘기하겠죠. 아빠한테 문자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하래. 문자보다 전화 조금 정성스럽죠. 엄마는 전화하라 그랬어요. 문자 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문장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I 하려고 했는데 I wanted 아니면 I tried to text you. I tried to text you. 이렇게 해도 되나? I was trying to text you.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text.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전화하랬어. But mom, 전화하라고 하랬어. 요 말 뜻을 알아야죠. 하랬어. 해야 된다고 말했어. 그 얘기죠. 그러면 mom said, 내가 전화해야 된다고. mom said that I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겠죠? 하기 싫은데. 그러면 떠오르는 해야만 한다. had to call. But mom said I had to call. 한 다음에 들어보시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나랑 똑같이 말했어. 그러면 와우.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달랐어. 그러면 이런 뉘앙스로도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없어요. I wanted to text you, but mom said I had to call.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런 다음에 쉐도잉을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I wanted to text you, but mom said I had to call. 이렇게요. 그쵸? 다시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문자? What text? 해야 되고요. 얘는 뭐라 그랬지? text? 그냥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했구나. text. 그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근데 베리 아저씨가 직접 말하래. 말하랬어. 이것도 역시 말하라고 말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Barry said.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Barry told me. 해도 괜찮고요. 그죠? 직접 보고 말하래. I had to see.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해보세요. See or I had to see and
뭐라고 하지? 뭐 I had to talk to you. 뭐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거예요. 직접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나랑 말이 맞는지 영어 스크립트 보니까 But then Barry said I had to tell you in person. 직접 말하다는 그냥 tell you in person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냥 가서 I had to go, I had to see you and tell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짧게 I had to tell you in pers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렇게 배우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루에 몇 문장씩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에 하기 전에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그냥 한국어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짐은 어디 있어? Where you stop? 만약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아까 썼던 영어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로 가셔도 되고요. 문자하려고 했는데 I wanted to text you, but mom said I had to call.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문자? text? 그죠? 근데 베리아 주식이 뒤쪽 말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그런데 영상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공이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갔을 때 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어를 보고서 난 아빠랑 크리스마스 안 보낼 거야. 이게 영어로 떠오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 아빠랑 크리스마스 안 보낼 거야. 뭐라고 하지? 보내다, send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안 보내, not send 막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을 보니까 얘는 I'm not coming to stay with you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어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한영을 하면은 이런 말을 내가 한국어로 써 있는 걸 영어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순간 어디 가서 5분만 좀 비켜줄래요? 나 이거를 영어로 말할 수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 쌓기 해나가시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화로 하는 거예요. 영화로 하는 거고 그 외에 케이크로 처음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난 좀 이렇게 한 편을 좀 다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한영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된다? 그럼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영을 점점 늘려 나가시는 거. 그리고 테드 너무 좋죠. 테드도 보면 각 나라 언어로 다 돼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테드를 이용하셔서 한영, 한러 이렇게 하시면 계속 유지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드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들 중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한국어로 경제에 대해서 말해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못 말해! 그럼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어로 지식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영어로는 굳이 알아야 되나? 아니요. 선생님 저는 어느 수준까지 단어를 알아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어의 단어 수준까지 외국어를 알면 많이 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영어, 러시아어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식을 다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지식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요? 전공인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자, 요것들은 보통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얘네가 영어로 쓰는지. 내가 만약에 변호사야. 그죠? 내가 변호사야. 그런데 외국 변호사로서 일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법정 용어들 영어로 다 알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인 그런 용어를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한국어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왜 영어로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수강생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제가 단어 책을 같이 공부하다가 도르래가 영어로 나왔어요. pulley.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한국어로 도르래 아세요? 알죠? 그럼 영어도 알아야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 단어의 수준은 내가 한국어로 알면 아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만약에 소리가 충분히 잘 들리시고 소리가 많이 연습하셨고 쉐도잉도 많이 하셨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말을 만들고 센텐스를 만드는 게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요. 두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한영어로 여러 많은 재료들을 다 한영어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라면 난 아직 소리도 힘들고 발음도 아직 잘 안 되고 듣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태라면 1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너무 이 반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표현은 되게 많이 알아. 그래서 writing 너무 잘해요. reading 너무 잘해요. writing 너무 잘해요. 표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말이 안 나와. 그리고 listening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1단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2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하신 거고요. 그런 분들은 1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나는 영어가 완전 초보야. 완전 못해. 나는 이 외국어 완전 처음이야. 완전 못해. 그러면 소리부터 익숙하게 쉐도잉 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음소 단위,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단어 문장 갖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하셔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자, 나는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그 다음에 발음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소리 내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을 툭툭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막 툭툭툭 막 내뱉고 싶어. 표현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2단계 한영어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나는 표현 너무 많이 알아. 라이팅 너무 잘해. 그런데 단어도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어려워. 잘 안 들려. 이런 분들은 1단계 하시면 됩니다. 얘가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하시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